청년이여 창업하라. 성공 창업을 위한 창업 스텝 1, 2, 3.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양한 창업 준비 자금 및 투자 유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배움을 통해서 이제 창업이 뭔지 이거구나 이제 좀 알아가십니까? 그러면 오늘 제가요, 성공의 열쇠 하나 보여드립니다. 창업자의 성공은요, 다음에 세 가지를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아니, 어쩌면 꽉 끌어안고요, 놓치지 마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창업을 해서 성공하시려면 첫째, 자금 및 인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나요? 그래요? 그 정도의 돈이 준비되어 있고 사람도 있나요? 오케이,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있고 돈만 준비된다고 다 되면 아마 돈 많은 사람들 창업 다 할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술과 생산 라인과 또는 소비자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경영과 재무라는 녀석입니다. 자, 성공의 열쇠를 가운데로 놓고요, 자금과 인력이 확보돼야 된다. 그리고 생산과 유통을 잘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매니지먼트, 즉 경영과 재무 관리를 잘해야 된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면 간단한데 여러분 직접 해보시려면 아이고 머리 아파 이런 식이 올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배우고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되니까요. 자, 창업자의 성공 핵심에 이어서 이제 중요한 자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투자가 뭡니까? 투자. 투자? 예. 저는 제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투자예요. 그리고 저는 제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시고 계시거든요. 무슨 시간이요? 이 강좌를 보고 있는 시간. 그러면 내가 투자했으니까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는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노하우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투자 자금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요약해 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투자하는 거, 즉 본인 투자 자금이 있어요. 창업을 하면서 내가 직접 투자하는 자금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저는 내부고요. 이쪽, 뒤쪽, 앞쪽 사업체를 중심으로 여러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오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업이 있죠. 동업. 본인이 아닌 타인의 자금을 가져와서 운영하는 거, 동업. 자, 여러분들 혹시 제 날개가 보이시나요? 자, 엔젤 투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엔젤 투자라는 것은요, 주로 개인이 투자하는 자금인데요, 이따 뒷부분에서 나오니까요, 그때 또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각종 정부의 재정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정책에 딱 맞아요, 제 사업이. 그럴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엔젤 투자와 더불어서 이 쌍두마차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벤처 캐피탈, 영어로는 VC라고 얘기합니다. 이 VC는요, 전문 투자 회사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공공기관 투자금도 역시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이건 적합한데요? 이 사업에는 우리가 투자해 줄 만해요. 이럴 때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좀 많이는 아니지만 어쩌면은 많은 어떤 제도로부터 여기도 한번 해보자 하는 곳이 뭡니까? 금융기관이죠. 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위에 엔젤이나 벤처 캐피탈을 먼저 받으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금융기관 가보세요. 자, 금융기관의 차입금은 뭡니까?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차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돈을 투자를 받을 때는요, 이게 중요해요. 언제, 얼마큼을 받을 것이냐, 즉 시기와 필요 자금의 규모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적절한 타이밍과 시기가 있고요, 금액의 규모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방법 및 자금에 대해서 배웠다라면 대표적으로 조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나요? 흔히 말하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줄임말로 뭐라고 그래요? 기보, 기술보증기금, 신보, 신용보증기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먼저 첫 번째로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술보증기금에서는요, 기술평가 보증을 해줍니다. 기술 및 경영 능력. 또, 야, 시장이 좀 큰데? 수익이 날 것 같은데? 맞아, 타당해. 이런 등의 성장 가능성 등을 보고 기술평가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술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해당 기술의 가치평가와 해당 기술의 타당성 평가와 이걸 합쳐서 종합적으로, 야, 이거 괜찮네? 이럴 때 기술평가가 완료되죠. 그리고 창업보육기관과의 연계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창업보육센터. 다 따라하셨나요? 맞아요. 창업보육센터와 연계된 기술보증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량기업 발굴 육성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벤처기업, 그 다음에 유망기업, 또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등에게 우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을 받는 방법, 간단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정확한 기술과 아이템의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기술보증기금의 또 쌍두마차죠. 이쪽 편에 보니까 야, 이런 것도 있어요. 뭐예요? 아까 설명했던 신용보증기금의 지원도 간단히 살펴봅니다. 아, 우리 동네 또는 우리 회사 근처에 신용보증기금이 어디 있지? 이제부터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 신용보증기금에서는요, 요렇게 지원합니다. 스타트업 보증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창업 단계별로 조건에 따라서 체계적인 지원을 정말 잘해줍니다.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첫 번째 계단을 밟아야지 두 번째로 올라가고요. 두 번째를 밟아야 세 번째를 가고 목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 보증 단계를 살펴보면은요, KODIT, 코딧, 프레쉬, 유망산업 및 기업의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코딧 주니어, 프레쉬가 선정된 다음에, 즉 첫 번째 계단이 선정됐죠? 그리고 3년 이내 기업 중에서 정책이나 또는 혁신성이 인증이 됐을 때 역시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계단까지 왔어요. 세 번째는 뭐네요? 코딧 시니어. 주니어가 선정되고 다시 3년 이내 기업 중에서 투자 옵션이나 성과를 공유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단계, 신용보증기금에서 해주는 최종 단계는 뭡니까? 바로 코딧 파트너. 시니어가 선정되고 역시 몇 년? 이제는 답을 다 하시네요. 즉 3년 이내 기업에게 정말 좋은 지원을 해줍니다. 자, 신용보증기금을 잘 활용하시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년 창업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창업하려는 지역과 회사 주변에 어떤 곳에 어떤 지원 제도가 있고 또 어느 위치에 기술보증기금 내지는 신용보증기금이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커피를 거기 가서 드세요. 그러면 쑥쑥쑥쑥 지원 정보가 들어온답니다. 어때요? 간단하지만 실천 안 하면 어려운 얘기예요. 실천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요, 엔젤 투자와 벤처 캐피탈. 야, 이거 제가 지금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엔젤 투자가 있고요,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정말 이게 쌍두마차예요. 나쁜 쪽으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지원해 줍니다. 먼저 엔젤 투자와 벤처 캐피탈의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투자가 언제 적절하느냐? 엔젤은 초기, 그리고 벤처 캐피탈은 창업 후 성장을 할 때 적절합니다. 자, 엔젤 투자는 업체를 어떻게 발굴하냐? 지인, 내가 아는 사람이 사업하는데 괜찮아, 이런 거. 내지는 세미나, 그리고 직접 찾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엔젤 투자자들이 업체를 발굴합니다.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은 업체 발굴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각종 IR. 교수님, IR이 뭐예요? IR은요, 투자자 관계 또는 기업 설명 활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제공을 해주죠. 벤처 캐피탈에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즉, 투자자는 이렇고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활동합니다. 그랬을 때 업체나 또는 업계의 정보 및 협력 등을 통해서 업체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벤처 캐피탈입니다. 자, 투자의 재원. 돈이 어디서 나와요? 엔젤 투자는 주로 개인 자산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은 각종 펀드, 즉 투자 전문 회사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투자 금액이 적절성은요, 엔젤의 경우는 대략 2억 미만,
즉 소규모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비 창업자에게는 엄청 큰 돈입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은요,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2억 이상 대규모.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 정도 투자받는 것까지 봤습니다. 와, 그래요. 자, 투자 금액의 적절성이 판단됐으면 이제 투자자들은 뭘 원합니까? 맞아요.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엔젤 투자는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요. 야, 내가 1억 투자해 줄 테니까 너 10억 벌여. 그리고 나한테 많이 좀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벤처 캐피탈은요,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이면서 보수적이면서 그 다음에 꾸준히 낼 수 있는 수익을 원합니다. 자, 엔젤 투자는요, 주요 자금 및 홍보 등의 그 자금을 쓰시면 유리하시고요. 벤처 캐피탈은 정말 순수한 자금 중심으로 움직였을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날개를 단 엔젤 투자부터 기업 전문 투자인 벤처 캐피탈까지 이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바로 회수 전략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엔젤 투자는요, M&A. M&A 많이 들어봤죠? M&A가 뭡니까? 기업 인수 합병 또는 법인의 지분을 매각한다든지 또는 배당 등을 통해서 엔젤 투자자들이 어이구 나한테도 좀 기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벤처 캐피탈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냉정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자, 벤처 캐피탈의 회수 전략은요, 첫 번째 M&A가 있고요, 두 번째 IPO가 있습니다. 교수님, IPO가 뭔데요? 자, IPO란 주식과 기업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날개가 달렸다고 얘기했던 엔젤 투자 그리고 양대 산맥인 벤처 캐피탈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자금을 투자받아서 우리 기업과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랍니다. 자, 이제 기술의 보호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신기하죠? 내가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똑같은 제품이 나왔어요. 나는 이걸 10,000원에 파는데 거긴 5,000원에 팔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보호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첫째, 특허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특허. 와, 들어보셨죠? 이 제품은 특허 출원 중입니다. 특허가 완료됐습니다. 즉, 특허라는 것은 소정의 특허 조건을 갖춘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실용신안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실용신안은 뭐냐면 창작성이 있어서 야, 이건 보호해야 돼. 야, 이건 좀 독특하다. 그래서 그렇게 창작성이 있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고안에 대해서도 역시 독점권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상표 들어보셨죠? 상표. 상표권도 지식재산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상표에 대해서 특정인이 가지는 독점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가 이름이 고태영입니다. 이건 저만 쓸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상품이라면, 상표라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상표권이고요.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 디자인권 들어보셨어요? 디자인권 잘 모르시더라고요. 디자인권은 뭐냐면 디자인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부여되는 독점권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지식재산권의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단어? 독점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이 모든 것들의 맨 마지막에서 중시하는 게 뭡니까? 독점권을 부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죠? 이거는 특허청 홈페이지 내지는 1544-8080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업을 통해서 창업을 해서 이제 투자도 받고 지식재산권도 보호를 받아요. 총정리 들어가야죠. 어떻게요? 창업의 프로세스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크게 5단계가 있네요. 첫째 단계, 창업 마인드 학습입니다. 자, 실전사항으로는요, 내가 창업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지? 즉, 창업 및 사업가 마인드를 학습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권해드립니다. 실제 창업한 선배 기업들을 찾아가서 배우세요. 두 번째 단계는요, 아이템의 구체화예요. 일단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래, 내 아이템은 요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럴 때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 프로세스의 세 번째 단계는요, 여러 가지 자원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원은 돈도 될 수 있고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물건도 될 수 있고요, 시스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팀을 구성하시고요. 얼마가 필요할지 소요자금도 한번 계산해서 조달해보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 제가 일전에도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략 3,500여 개 이상의 지원 제도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파악하시고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뭐예요? 사업 계획을 구체화시켜야 되죠. 그러려면 사업 타당성 분석,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수요 예측, 그 다음에 손익분기 계산,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자금 어떻게 마련해야 돼, 그리고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돼, 등등등등의 뼈대를 쫙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가 짜잔 나타났어요. 뭐죠? 드디어 창업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시려면 사무실도 계약해야 돼요. 혹시 필요시 공장을 지을 땅도 필요해요. 또는 여기다 시계를 붙일까? 아니면 입구를 나무로 할까? 창문을 유리로 해볼까? 인테리어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사업합니다 하고 사업자 등록도 내야 돼요. 자, 이런 것 등등의 세부 실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권고사항에도 적어놨지만 창업을 실행할 때는요, 빠짐없이 하십시오. 세세하게 하나씩 기록을 통한 다음에 했다. 이건 부족하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세밀하게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지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진단해서 부족하면 채우면 되시는 거고요. 넘치면 더 극대화를 시켜서 장점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창업을 디자인해 볼까요? 디자인한다는 게 뭐죠? 잘 그리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주먹 쥐시고요. 창업은 자신감이다. 한 번 더 시작. 창업은 자신감이다. 그리고 성공을 습관화하라.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창업의 프로세스, 단계를 꼭 준수하십시오. 그리고요, 창업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과 공유해서 멋진 아이디어로 다듬어 보십시오. 이렇게 디자인이 완성되면 제가요, 이런 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또는 뭔가 새로운 걸 알았을 때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아하, 이렇게 합니다. 그 아하를요, 제가 이렇게 이해시켜 드립니다. 아하, A, attitude, 즉 바른 태도와 두 번째, habit, 습관 형성. 제일 중요해요, 액션. 이게 뭡니까? 실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하 완성이 되면 여러분 창업 성공입니다. 자, 청년이여 창업하라. 여러분의 멋진 성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